자, 다음으로 정책 자금 지원 제도. 이 자금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하죠. 사업하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게 기업 자금 아니겠습니까? 이 정책 자금 지원 제도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 남부지부 황성훈 대리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 남부지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성훈 대리라고 합니다. 저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아시는 기업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기업분들도 계실 텐데요. 현재 이번에 그 설명해야 할 때는 최대한 친절하고 상세하고 쉽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혹시나 이제 보시고 설명을 들으시면서 우리 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이다 혹은 한번 좀 관심 있다라 하는 부분을 메모를 하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2021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 안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개요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은 이제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해서 민간 금융의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원 제도입니다. 정책 방향은 고용 창출과 수출, 시설 투자를 하는 중소기업들, 그리고 혁신성장 분야, 즉 빅데이터, AI, 인공지능 등과 같은 혁신성장 분야를 영위하는 지원 분야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의 저리의 금리로 해가지고서 중소기업 대상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장기라고 하는 경우에는 시설 자금은 최대 10년, 운전 자금은 최대 5년의 기간으로 하여가지고 이제 지원해드리고 있고, 저리 같은 경우에는 평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1% 중후반에서 2% 초중반의 자금으로 해서 대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기술 사업성 평가를 통해서 이제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게 직접 신용 대출 위주로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기술 신용 보증기금이라든지 하는 그런 보증기금에 하는 보증서부 대출과는 좀 다른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융자 대상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정책자금 규모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총 5조 4,100억 원 규모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은 큰 카테고리로 치자면 6가지 분류로 나뉘면서 그 내역 사업으로는 상당히 많은 자금의 종류가 있는데요. 그 자금의 종류에 대해서는 차차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잠깐 설명드렸던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일단 저희는 중소벤처기업 진흥 채권의 조달금리에 연동하여서 분기별로 변동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각 사업별로 이제 가감금리를 적용하여서 최종 기준금리가 나오는데요. 이 A, B, C, D급으로 해서 자금에 따라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편하게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7년 미만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혁신 창업 사업화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 정책자금 기준 금리에서 마이너스 0.3%포인트를 적용하여서 이제 낮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2021년도 1분기 기준에서의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2.15%로 잡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 기준금리는 이제 시중에 말씀하는 그 한국은행 기준금리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정책자금 기준금리라고 하여서 이제 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중에서 금리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한다고 하면은 은행에서는 그거에 연동해서 큰 폭으로 뛰거나 내리거나 이제 변동성이 큰데요. 이제 저희는 중소벤처기업 진흥 채권 조달 금리를 기준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이제 되고 있고 2020년도 같은 경우에도 연중 2.15%로 지속적으로 금리가 계속해서 좀 고정으로 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매년마다 그 기준금리의 변동에 대한 그 재무 상환 계획이라든지 재무 구조 계획에 있어서는 좀 안정적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금리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정책자금 지원 절차는 저희 이제 중진국 홈페이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신청을 희망하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중진국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회원 로그인 하신 뒤 온라인 신청 예약과 자가 진단을 하신 다음에 저희 중진공 직원과 사전 상담이라는 행위를 하게 되고요. 그 사전 상담을 통해서 온라인 융자 신청서를 홈페이지에다 업로드해 주시고 그 업로드한 기업 대상으로 저희가 현장 기업 평가를 가게 됩니다.
그 기업 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융자 지원 최종 여부가 결정이 되며 그 이후에는 그 직접 대출 혹은 대리 대출의 그 방식으로 통해서 그 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융자 신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신청 예약과 산전 상담, 온라인 신청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그 온라인 신청 예약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예약하고 나서 우리 기업이 직접적으로 셀프 체크로 자가 진단이라는 것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가 진단 말 그대로 우리 기업이 스스로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는지 혹은 안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스스로 체크하는 진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자가 진단 결과에 따라서 신청 가능한 기업이다라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 저희가 사전 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어떤 시설을 드리려고 하시는지, 공장 매입권 어떤 부지에 어떤 소재지에 하고 계시는지 등을 사전 상담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최종 신청서를 저희 중징후 홈페이지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장 평가를 진행하는데요. 간단하게 여기 융자 제한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서는 이제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은 저희 중진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5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휴폐업 중인 기업, 그리고 7번에 융자 제한 부채 비율을 초과하는 기업, 네, 그리고 이제 14번에 최근 5년간 정책 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이런 기업들이 해당이 되신다고 하면은 이제 융자 제한 기업이라고 해서 지원을 좀 제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자금별로 어떤 기업은 예외 조항을 둬서 이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사전 상담 단계에서 우리 직원분께서 최대한 상세하게 안내를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이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공고에서 확인하시거나 혹은 직원과의 상담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책자금 평가 방식은 이제 저희가 현장 실태 방문을 하여서 우리 기업이 잘하고 있는지 이제 실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실태 조사의 내용은 이제 기술성, 사업성, 미래 성장성, 우리 대표님의 경영 능력, 사업 계획에 대한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서 기업의 평가 등급을 최종적으로 산정을 하게 되고요. 그 평가 등급에 따라서 지원 최종 그 결정 여부가 반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이제 기술 사업성이 우수하지만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보니까 오른쪽에 보시면은 기술 사업성 등급을 기본 등급으로 산출하고 그 대표님의 신용도와 같은 신용 위험 등급을 최소로 하여 조정 반영해서 기업 평가 등급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집행 방식에 있어서는 뭐 진단 기반 맞춤 연계 지원이라고 하여서 이거는 이제 일반 그 평가에 비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평가를 들어가는 건데요. 말 그대로 우리 기업에게 진단을 같이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 진단이라고 보시면은 우리 기업을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기업의 외부 환경이 있을 거고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현재 기업이 어떠한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우리 기업의 해법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해법 중에서는 경영 목표를 재설정한다든지 전략 및 로드맵을 제시한다든지 혹은 경쟁력 향상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해법 제시와 더불어 우리 지금 대표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정책 자금에 대한 지원 사업 혹은 수출 마케팅 보조금 사업, 컨설팅 인력과 같은 보조금 사업과 같은 정책 사업을 연계를 하여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기업에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기업 진단 프로그램 추진 체계는 다음과 같은데요. 뭐 진단, 처방, 연계 지원, 사후 관리 등의 측면인데 이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저희 정책자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서 창업 및 제도 전환을 어렵게 하는 연대보증을 폐지를 추진하였고 2018년 3월 이후부터 정책자금을 신청, 접수하는 기업을 대상으로는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만 책임경영 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통과한 기업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면제하고 탈락한 기업은 지원 제외의 대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 책임경영 심사 제도는 연대보증이 폐지됨에 따른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심사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격 요건에서는 실질 기업주 및 법인의 경영 관련 법률 위반 및 금융질서 문란 행위 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며 투명 경영 지표로 하여 이제 실질 기업주분의 책임 경영과 투명 경영에 대한 의지를 평가하고 있고 이런 사회적 책임과 같은 일자리 창출, 이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들을 함께 병행 심사하고 있습니다.
실태 조사에는 대표님의 경영 능력 평가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개별 면담, 인터뷰로 평가를 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평가 기준이 있는 건지 그걸 문의해 오셨나요? 네. 그 대표님의 그 경력 능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가 현장 평가에 토대로 해서 말씀을 이제 나누는데요. 뭐 예를 들면 우리 대표님께서 얼마나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제 지금 향후 중장기 비전이 어떻게 되시는지, 그거를 정말 잘 극복하고 헤쳐나갈 능력이 있으신지 그런 부분들을 면담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별도의 평가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별도의 평가 기준이 있긴 한데요. 그게 네. 아무래도 이제 세부 내용이기도 하다 보니까 뭐라고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미리 공개되면 될수록 그렇죠, 이제 그렇죠. 또 네. 질문을 네. 공개하는 게 되니까 문제를 가르쳐 주면 안 네, 되죠. 네. 자, 특허 부분은 일반인도 정말 관심이 많은데 지식재산센터에서 관련 업무를 보시는군요 하고 자람 씨가 또 댓글을 남겨오셨습니다. 자, 이 시간 정책 자금 지원 제도에 관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 남부지부 황성훈 대리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설명 이어가시죠. 네. 네, 그 정책자금 상환 절차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대출금을 지급 후에 2일 후에 상환 기일표를 이제 등기로 발송해 드리고 있으며 뭐 20일 전에 상환 안내문이라든지 문자 등으로 별도로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대출이 일어난 이후의 상환 절차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최대한 그 생략하고 구체적인 자금에 대한 지원 조건이라든지 절차,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소액 성실 상환 제도 같은 경우에도 대출이 일어난 뒤에 좀 경영 애로가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드리기 위한 제도이며 예를 들면은 만기를 연장해 드린다든지 혹은 이제 일정 그 조정해서 상환 예정 원금의 20%를 상환을 하게 될 경우에는 만기 1년 연장 지원 뭐 이런 제도로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향후에 대출을 지원 받으신 뒤 충분히 저희 쪽에 문의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생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정책자금의 지원을 위해서 제3자 부당 개입을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불법 브로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대출 심사 허위 대응으로 해서 이제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수령한 경우, 혹은 이제 부정청탁과 같이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을 수령하는 경우, 정부기관을 사칭하여 이제 이거를 이제 부당 개입을 해서 이제 신청하는 경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3자 부당 개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부당 개입 행위자에게는 형사 고소 고발, 자격 정지 및 정부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당 개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융자 자금 조기 회수 그리고 향후 3년간 융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자 같은 경우에는 범죄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 제3자 부당 개입 신고센터라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 본지부,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 홈페이지 내에서 부당 개입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제3자 부당 개입 신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자금별로 지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각 자금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창업 사업화 자금 내 창업 기반 지원 자금입니다.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자금인데요. 융자 대상은 사업 개시일 7년 미만의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이며 이 대출 기간은 시설 자금은 10년 이내, 운전 자금은 5년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시설 자금은 다른 모든 자금에서도 동일한데요. 토지 자금, 건축 자금, 공장 매입 자금, 기계 자금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 시설 자금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업체당 잔액 기준은 이제 대출 한도는 업체당 이제 지방 소재 기업은 70억 원까지가 대출 한도로 잡혀 있고 운전 자금은 연간 5억 원 이내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수출 향상 기업이라든지 10억 원 이상 투자한 기업 그리고 최근 1년간 10명 이상의 고용 창출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대 혜택을 드려서 연간 10억 원 이내로 자금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업체별로 전체 70억까지 된다는 부분은 이제 기업 평가를 통해서 최종 금액이 지원되다 보니까 맥시멈이 70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일자리 창출 촉진과 미래기술 육성, 고성장 촉진 자금입니다. 네, 중간에 융자 대상을 보시면은 일자리 창출 촉진은 3년 연속 일자리를 증가하거나 내일체험 공제 가입 기업, 인재 육성형 사업 선정 기업 등
정부 일자리 사업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해드리고 있는 자금이며 미래기술 육성 자금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인 혁신성장 분야 영위 기업입니다. 혁신성장 분야는 이제 전기자동차, 클라우드, 빅데이터, 그런 인공지능 등과 같은 분야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성장 촉진 자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인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인 중소기업 중 고성장 혁신 기업인데요. 예를 들면은 매출액이 3년 평균 15% 이상 증가한다든지 수출이 3년 이상 계속 증가한다든지 하는 그런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대출 기간과 한도, 대출 방법은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청년 전용 창업 자금입니다. 청년층의 기업가 정신 고취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대표가 만 39세 이하이면서 업력 3년 미만의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를 융자 대상 기업으로 하고 있고요. 이건 특이하게 고정금리 2.0%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대출 한도는 제조업 및 지역 특화 주력 산업은 2억 원 이내, 기타 업종은 1억 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인데요.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자금을 다르게 업력이 무관한 이제 자금이며 특허라든지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정한 기술 그리고 공익기업부설 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보유한 기업이 개발한 기술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 자금이고요. 단 제품 양산을 하고 나서 3년이 경과한 기술에 대해서는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투융자 복합 금융 자금은 이거는 이제 다른 일반 자금은 이제 대출의 관점이긴 하지만 이 투융자 복합 금융은 투자의 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 지원입니다. 네,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성장 공영 자금과 스케일업 금융 자금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성장 공영 자금은 기술성과 미래 성장 가치가 크고 혁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며 스케일업 금융은 이제 혁신 성장 잠재력 및 기반을 마련하고 직접 금융 시장을 활용하여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장 공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채, 우선주, 인수 방식으로 하는데 보통 저희가 흔히 말씀하는 이제 CB라든지 BW 그런 방식 혹은 우선주라고 하면은 상환 전환 우선주, RCPS 인수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지원 기간 내에 IPO 기업 공개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서 중진공이 전환권을 행사를 하게 되며 이런 그 회사세 우선주 인수 방식은 기업당 60억 원 이내, 지방 소재 기업은 70억 원 이내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PCBO 방식은 스케일업 금융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중소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의 현금 흐름을 기초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서 자금 지원을 하는 건데요. 중순위 증권은 민간에 매각하고 후순위 증권을 저희 중진공이 인수함으로써 조달된 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특이하게 일반 대출에 비해서는 투자의 개념이 좀 섞이는 자금이다 보니까 좀 기업 규모가 크고 IPO를 추진하려는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평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성장 공영 자금 같은 경우에는 기업 규모가 작다 하지만 혁신 성장 기업이라든지 정부 정책에 연관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문을 두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시장 진출 지원 자금은 이제 수출 자금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 자금은 내수기업 또는 수출 초보 기업, 최근 1년간 수출 10만 불 미만 기업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인데요. 예를 들면 내수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 수출 기업화의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혹은 브랜드 K 인증 기업, 혹은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으며 수출 10만 불 미만의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 수출 초보 기업이라고 해서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 자금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융자는 이제 뭐 해외 마케팅 판로 개척, 해외 인증 획득, 수출품 개발, 수출품 생산 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 자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대출은 5년 이내로 이제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수출 기업의 글로벌화 자금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 자금인 반면에 이 수출 기업의 글로벌화 자금은 수출 실적 10만 불 이상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드리는 자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 자금은 운전 자금으로만 지원이 가능하였는데 이 수출 기업의 글로벌화 자금은 시설 자금까지도 같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신성장 기반 자금은 일단
중간에 보시면은 혁신성장 지원자금과 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 넷제로 유망기업 지원자금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혁신성장 지원자금은 이제 업력 7년 이상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이제 지원해드리고 있으며, 그 밑에 중간에 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은 그 스마트 공장 추진 기업,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라든지 4차 산업 혁명 관련 신산업, 신기술 영위 기업, ICT 기반 등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넷제로 유망기업 지원 자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린 뉴딜이라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 연계되는 상품인데요. 그린 기술 사업화 및 저탄소, 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해드리는 자금입니다. 네, 융자 범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설 자금과 운전 자금으로 분리되어 지원이 가능하고 있는데요. 시설 자금 말 그대로 그 사업장 건축, 사업장 확보 자금, 물류시설 설치, 생산 환경 개선 자금 등으로 나뉘어 있으며, 운전 자금은 이 시설을 도입하고 나서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 시설 자금 50% 이내까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장 기반 자금은 기본적으로 운전 자금만 별도로 지원하는 제도는 아니고요. 시설 자금에 이제 도입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시운전 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밑에 별표처럼 이 지식 서비스 산업, 국토교통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스타트업백, 경쟁력위원회 추진기업에 해당이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시설 자금을 제외하고 운전 자금으로만도 융자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제도약 지원 자금은 재창업 구조 개선 사업 전환 지원을 통해서 제도약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을 위해서 있는 자금입니다. 재창업 자금은 말 그대로 기존에 폐업을 하고 실패한 기업이 있는 기업인을 대상으로 이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건데요. 폐업 후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혹은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폐업 사실 확인 증명원이라든지 성실 경영 평가를 해서 재창업 자금 신청자가 이제 예전에 폐업하기 전에 기업을 운영할 때 분식회계라든지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등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촉사항이 없고 정상적으로 평가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은 이제 자금을 지원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구조 개선 전용 자금은 이름 그대로 이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건 좀 약간 독특한 부분이 좀 있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중진공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지정한 경영 애로 기업이거나 혹은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업 또는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업 추진기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혹시나 이제 기업 회생이라든지 워크업 그런 거를 지금 이행하고 있는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기업 대상으로 하는 이제 구조개선 전용 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사업 전환 자금은 말 그대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주 업종을 제조업으로 혹은 서비스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자금인데요. 현재 이제 업종 전환과 업종 추가 두 가지 항목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업종 전환은 말 그대로 기존에 하고 있는 영위업종을 폐기하시고 완전 100%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실 때 업종 전환 자금이며, 업종 추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을 그대로 축소하면서 새로운 업종을 3년 내에 30% 이상 전환하려고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 전환 자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보시면 신청이 현재 3년 이상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FTA 차결 상대국으로부터 무역 피해가 인정되어 무역 조정 지원 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도 관련된 피해 자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도약 지원자금, 앞서 설명드린 제도약 지원자금도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나뉘어서 구분을 지원 드리고 있고요. 대출기간과 대출금리, 한도, 대출 방법은 이전 자료들과 동일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준모박이라는 분이 어려운 내용을 너무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댓글 남겨주셨고요. 또 천수연님, 다양한 정책자금 지원 정책을 상세하게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주변에 자금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기업들이 많은데 다양한 지원을 받고 꼭 어려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댓글을 남겨오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중소기업 지원 설명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유튜브 댓글 창을 통해서 글을 남겨주시고 또 정책 자금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원 대리님 계속 설명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긴급 경영 안정자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좀 흔치 않게 코로나19라는 이제
사회 재난이 발생했는데요. 그와 관련된 이제 피해 등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제 긴급 경영 안정자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목적을 보시면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 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인데요. 융자 대상에 보시면은 이 자연재해 및 사회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직접 피해 복구 비용입니다. 예를 들면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있을 거고 집중호우 그리고 폭설 등이 있을 건데요. 이런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 서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확인 서류에는 얼마 금액의 피해를 입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피해 금액까지도 확인해서 이제 서류를 받게 되는데요. 그 서류를 바탕으로 저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문의를 해주시면은 그거와 관련돼서 평가를 통해서 최대한 지원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코로나와 같은 이제 그 사회 재난이라든지 뭐 한중 FTA 피해, 일본 수출 규제 관련 피해, 그리고 뭐 이제 고용 위기, 산업 위기에 따른 애로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사회 재난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혹은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일 경우에는 저희가 충분히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혹시나 이러한 그 코로나 자연재해라든지 코로나와 같은 사회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계신 중소기업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저희 쪽에 한번 문의해 주시면은 그와 관련된 안내를 상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정책자금 상담 문의처인데요. 전국에 32개의 지역본지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제가 있는 경북 남부지부는 경산, 영천, 청도를 관할하고 있고 포항 같은 경우에는 경북 동부지부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 외적인 측면에서는 구미 같은 경우에는 경북 지역 본부에서 관할하고 있고 대구는 대구 지역 본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 사업 소재지가 어디이신지를 판단하시고 혹시나 문의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우리 지금 적혀 있는 전화번호로 해가지고서 전화 주시면은 모든 직원이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다 보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부담 없이 전화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혁신 창업 사업화 자금. 이건 사업 개시일 7년 미만 중소기업이 융자 대상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7년 미만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을 하는 겁니까? 네, 일단은 저희가 최초 사업 개시일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네. 법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인 등기부 등본이 있습니다. 그 등기부 등본상에 법인 성립 연월일이라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적혀 있는 날짜를 최초 사업 개시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일반 개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증명원이 있는데 그 증명원 산에 적혀 있는 사업자 등록일이 있습니다. 그 사업자 등록일에 적혀 있는 그 날짜가 사업 최초 개시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7년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저희 중진공에 이제 신청서를 올려주시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7년이 넘었냐, 안 넘었냐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또 평가를 받고 이러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소요되는 시간이? 네. 저희가 1, 4분기에는 아무래도 지원에 상담을 문의해 준 업체가 좀 많다 보니까 1, 2, 3월에는 좀 평가 소요 기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 게 좀 사실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업체가 저희 쪽에 상담을 신청하고 평가 까지 하고 그리고 대출까지 이루어지는 데는 많으면 한 3, 4주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좀 빠르게 4월 이후부터 좀 업체가 좀 많이 이제 물리지 않는 집중 이제 비수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좀 많이 몰리지 않는 기간 같은 경우에는 한 1, 2주 혹은 2, 3주 정도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 4분기에 신청하시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좀 약간 넉넉 잡아서 한 달 이내 정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비수기에 되도록 신청을 하셔야지. 네, 다만 걸리는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겠네요. 예, 다만 가장 비수기가 4월쯤이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게 좀 사실 비수기라고 하기보다는요. 네. 저희도 이제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네.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금을 다 이제 그 한도 내에서 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1월 1일에는 자금이 시작하는 시기다 보니까 그 자금이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업체가 이제 그 자금이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많이 몰리고 있고요. 점점 4월, 5월, 6월, 10월로 갈수록 자금이 없어서 기업이 우량하고 정말 좋은 기업이지만 자금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드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대해서는 좀 아무래도 비수기라고 하기보다는 자금이 계속 소진됨에 따라서 이제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학교를 같습니다. 빨리 가는 사람이 우등생이 되고 모범생이 되는 거하고 똑같네요. 되도록이면 빨리빨리 학교 가서 앞자리 잡는 게 좋겠네요. 네. 예. 오히려 이 얘기 듣고 또 다 4월에 모이시면 4월이 가장 성수기가 되니까 지금 또 실시간 댓글 하트 엄마 유익한 정보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최종섭 씨는
증설이 아니라 공장을 새로 설립하거나 설비 구입 등에 들어가는 비용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오셨어요. 최종섭 씨가. 네. 어떻습니까? 일단 시설자금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자금이 있을 뿐더러 네. 건축자금, 그리고 공장 매입자금, 그리고 기계에 대한 자금도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 기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요. 다만 이제 그 기계가 지원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상담을 저희한테 신청해 주셔가지고 저희한테 어떤 기계, 뭐 예를 들면 MCT라든지 CNC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서류를 확인해서 지원이 최종 가능한지 여부, 평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네. 건축 자금을 좀 지원받고 싶은데 네. 그 토지 근저당권자가 은행이거든요. 네. 이럴 때도 가능합니까? 건축 네. 자금을 지원받을 때?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토지 같은 경우가 은행에 되어 있으면은 이제 보통은 이제 저희가 아파트로 봐도 되고 이제 주택으로 봐도 보통 토지와 건물은 같은 이제 은행에서 근저당을 잡게 되는데요. 만약에 토지가 근저당으로 은행에 잡혀 있다고 하면은 이제 은행을 통한 그 대리 대출, 뭐 쉽게 말하면 간접 대출로 이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토지의 근저당으로 잡혀 있는 은행의 허락을 받아서 그 은행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저희가 그에 맞춰서 이제 평가를 진행할 수가 있는 부분. 은행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겠네요. 네, 은행이 안 된다고 하면 사실은 좀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제3자 부당 개입, 예. 자금 지원받게 해주겠다. 예. 이렇게 브로커 역할을 해서 네네. 정말 그 어려운 중소기업에서 또 이렇게 나쁜 이익을 취득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사실. 네. 그 적발되는 건수도 좀 있습니까? 굳이 이렇게 신고를 통하지 않고도 가끔 적발이 됩니까? 네, 일단은 그 사실 제가 있었던 경북 남부지부에서는 사실 그런 행위는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네. 이제 보통 그런 흔히 말하는 불법 브로커라고 하는 분들이 사실은 그 수도권 쪽에 좀 많이 좀 분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도권에서는 이제 그런 이제 수수료를 준다는 명목하에 이렇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하에 대출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를 달라라고 네. 하는 그런 브로커들이 좀 있는데요.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아까 신고하는 것처럼 신고로 받거나 혹은 이제 현장 평가에 가서 그 기업이 봤는데 뭔가 이상하거나 좀 이렇게 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발견하는 그런 건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와 관련된 그 담당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몇 건이 있었고 하는 그런 부분을 모르겠긴 한데요. 근데 저희 이제 이 경북 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성실하게 운영을 잘 해주시고 계셔가지고 그런 이제 불법 브로커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따로 이제 최근 3년 이내에는 발견된 적은 없었던 것 정말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절대 그런데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자금을 지원받기도 어렵지만 엉뚱한 돈만 쓰고 마음만 다치시잖아요. 네. 예. 괜히 그런 곳을 기대했다가 안 되면은 시간만 더 낭비하게 되니까 절대 정문을 통해서 학교를 들어가야 되네. 뒷문으로 들어가실 네. 생각하지 말고. 예.